영끌족은 어떻게로 잡았습니다. 네. 사실 영혼까지 끌어서 자금을 모으는 사람들을 영끌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금리가 낮아서 가능했던 건데 이제 영끌족들 영혼 끌어모으기 힘드실 것 같아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영끌족이 힘들어진다. 무슨 일입니까? 네,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부동산 시장 참가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어졌던 완화적 거시경제 정책 기조가 정상화될 가능성까지 판단하면서 냉철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죠. 다시 말해서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로 돈 풀기에 나서고 있는데 이게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겁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얼마 전에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해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면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 막대한 차입을 투입해서 집을 구매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용범 차관의 발언은 일단 대출을 좀 막겠다 이런 의지로도 보이는데 좀 더 넓게 해석을 하자면 금리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JP모건은 한은이 내년 하반기에 점진적이고 또 단계적인 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예. 실제 한국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금융 불안이 좀 야기가 되자 올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1.25%에서 0.50%로 파격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시행을 했죠. 그런데 오늘 이슈플러스에서 나왔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죠. 이러면서 코로나19 수준으로 이전 수준으로 좀 기준금리가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확실히 비투나 영끌 한 분들한테는 좀 악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시장금리는 조금씩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7월 0.79%로 최저를 찍었다가 현재는 0.96%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런 흐름을 타고 이미 시중은행 가계대출 금리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 대출 받은 분들이 주로 타격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가계대출 가운데 신규 취입액 중 변동금리 차주는 68.5%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서 10명 가운데 7명이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현재 은행 고정금리 상품들도 대부분 5년 정도만 이용을 하고 고정금리로 운영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두에게 좀 타격이 있고 부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코로나가 확산된 올해 3분기까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해보다 50조 가까이 급증을 한 만큼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가계대출에 미치는 부담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출 많이 받은 분들이라면 미리 충격에 좀 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정확히 언제 얼마나 금리가 앞으로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기가 어려워서 좀 대비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은 오는 2022년께야 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시티그룹과 소시오혜테 제네랄 같은 글로벌 대형 IB들을 비롯해서 국내 금융투자 업계에서도 대부분 비슷한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시중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는 별도로 꾸준히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금융경영연구소도 보고서를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해서 미 국채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또 상관관계가 높은 국고채 금리에도 상승 압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